바이에른주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계획 발각 용의자 5명 체포.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노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어 용의자 5명이 12월 14일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4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1명은 예방적 구금 상태입니다. 미넨 검찰총장은 용의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마켓을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목표 마켓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56세 이집트인, 37세 시리아인, 그리고 22세, 28세, 30세 모로코인 3명 등 총 5명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집트인은 모스크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살상하거나 부상시키기 위해 공격을 계획하도록 선동한 혐의살인 기도 시도를 받고 있습니다. 모로코인 3명은 실제 공격 실행을 준비한 것으로 시리아인은 이들의 결정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아임 헤르만 바이에른 내무장관은 보안 당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덕분에 잠재적인 테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관련 기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사건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후 저가 수입품 택배 폭주 대응 위해 과세 도입, 유럽연합 EU의 테무, 시인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밀려드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포장 쓰레기 증가와 관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026년 7월부터 상품가 150유로 이하의 소형 패키지에 대해 3유로의 부가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임시조치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규모 저가 상품의 EU 반입이 급증했으며 2024년 기준 하루 약 1200만 개의 패키지가 EU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EU는 기존의 150유로 관세 면제 한도가 악용되어 관세 신고 금액 축소 등 사기 행위를 조장하고 유럽 내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키지의 약 65%가 의도적으로 낮은 가치로 신고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과세는 택배 폭주를 억제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받으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안전기준, 준수 책임을 부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저가 상품의 최종 가격이 실제로 상승할지는 불확실하며 생산자나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령층 공동주거, 독일의 새로운 삶의 대안으로 급부상. 2035년 독일 인구 4분의 1이 67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양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니어 공동주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우누스 지역의 빌라 슈타인에서는 69세에서 77세 여성 4명이 함께 생활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를 둔 이들은 단순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공동체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공동주거를 기획한 바바라 슈타인은 넓은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자 기존 주택을 공동주거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했으나 고령층의 개인 공간 및 개별 욕실에 대한 높은 요구에 따라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6개의 독립된 아파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독립성과 사회적 교류의 필요성 사이에서 시니어 베개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약 25%의 베이비붐 세대가 시니어 베개 입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자들은 사생활과 공동체가 적절히 조화된 생활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공동주거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이어가며 필요시 외부 케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메르츠 총리, 독일 근본적 현대화 촉구하며 러시아 위협 경고. 메르츠 독일 총리가 CSU 연례 당대회 연설에서 독일을 근본적으로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열 없는 국민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최대 후 CSU의 협력을 강조하며 독일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높은 세금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비용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현 정부 체대 후 CSU, SPD 연정 정치적 중도에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 시대의 과제는 자유와 평화, 개방 사회를 지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 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그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행보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푸틴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무너져도 이전 소련 국경 복원 시도를 이어가 나토 회원국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유럽 단합, 그리고 나토 유지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 스스로 방위 능력을 강화하여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극우정당 AfD, 미국 트럼프 진영과 첩촉 모색마가 연대 강화 시도. 독일 극우 정당 AfD 독일을 위한 대안가 대규모 의원단을 미국에 파견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 마가과의 연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AfD 외교정책 담당 대변인 마르쿠스 프로나이어가 뉴욕에서 알렌 웰시 둘주상을 수상하면서 이를 계기로 20명의 AfD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fD는 트럼프 진영과 EU 반대 및 대규모 이민정책 반대 등에서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AfD 의원은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D는 이번 연대를 통해 향후 당 금지 가능성 등 정치적 압박 상황에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AfD가 트럼프 진영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줌으로써 집권 여당인 체대오의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